로인사이드 장한지 기자와 함께 특별 사면에 대해 이야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앞서 전해드린 6,444명 특별 사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대상입니까? 네, 일반 형사범 6,396명, 불우한 수용자 18명, 용산 철거 현장 화재 사망 사건 가담자 25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4명, 정봉주 전 의원 이렇게 해서 총 6,444명입니다. 그렇군요. 일반 형사범이라고 하면 어떤 수감자를 말하는 건가요? 네, 특별 사면 대상의 99%가 일반 형사범인데요. 예. 죄질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제3범죄를 저지른 사람,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소시지나 과자 등 소액의 식료품 등을 훔치다가 적발된 생계형 절도범, 또 장기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우발적으로 인명피해를 초래한 수용자, 유아를 데리고 옥살이를 하는 수용자, 고령자, 중증 질환자 등 한마디로 딱한 처지의 수용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살인, 강도, 성폭력, 뇌물수수 같은 강력 범죄자들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또 보도자료를 보니까 이 국방부 관할 대상자 특별 사면 복권 4명이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안 그래도 박상기 장관 브리핑이 끝난 뒤에 네. 이제 국방부 4명은 뭐냐 이런 질문이 나왔었는데요. 박균택 법무부 검찰국장은 일반 수용자와 똑같은 기준이다. 거기에 국방부 4명이 포함된 것일 뿐 이제 특별한 건 없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정치인 중에서는 정봉주 전 의원만 이름 올렸더라고요. 네, 17대 대선 때 이명박 당시 후보의 이제 BBK 실소유주 의혹을 제기했던 이제 MB 저격수라고도 불렸던 정봉주 전 의원이 정치인 가운데엔 유일하게 이제 특별 사면 대상에 올랐는데요. 네. 특별 복권 배경에 대해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설명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17대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공민권 제한을 받고 있는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하여는 이미 형기 종료 후 5년 이상 경과되었고 상당 기간 공민권 제한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특별 복권하였습니다. 검찰의 다스 수사 재개와 맞물려서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기도 한데요. 야당에서는 정봉주만 콕 집어서 특별 사면한 배경이 뭐냐 문제를 이제 제기하고 있는데 야당의 문제 제기와 상관없이 정 전 의원은 당장 내년 재보선 선거 등에 출마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동안 진보 진영 일각에서 거론이 됐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나 이석기 전 의원, 제주 강정마을 사건 관련자 등은 이번 특사에서 제외됐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표면적인 이유는 일부 피의자에 대해서 형이 확정됐다 할지라도 나머지 공범들이 도주 중이거나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이라면 나머지 사건이나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고려해서 결정을 하게 됐다입니다. 하지만 이면을 보면 논란이 되는 인물들에 대한 특사를 단행해서 소모적인 정쟁을 야기하고 또 여기에 휘말려 국정 동력을 상실할 필요가 없다는 이제 청와대 의중이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안사범으로 분류되는 용산 참사 관련자 25명이 이번 특사 대상에 포함된 것도 눈에 띄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 통합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인데요. 예.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용산 사건 철거민들에 대해 일체의 법률상 제한을 해소하고 선거사범 중 과거 사면에서 제외되었던 사안을 엄선하여 배려함으로써 사회적 갈등 치유 및 국민 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계 인사들은 이번 특사에서 쏙 다 빠졌죠? 네, 서민 생계형 수용자가 아니라 논란 소지가 있는 정치인이나 경제인이 사면될 경우에 이제 사회 통합을 촉진하기보다는 분열을 촉진하는 측면이 강하다라는 게 법무부의 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특별 사면 복권이 불필요한 논쟁이나 소모전보다는 박 장관 말대로 국민 통합과 민생 안정을 위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